그 투자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의 관점에서 오늘은 좀 더 얘기를 나눠볼 거고, 그 중에서도 뒷단계보다는 여러분들이 당장 직면한 어떤 시드, 초기의 단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꼭지들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 쓰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사업계획서라는 것도 문서잖아요, 하나의. 이 문서는 읽는 대상이 있고 이 문서의 목적이 있죠. 근데 오늘 제가 더 말씀드릴 건 투자 유치를 하는 거니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쓸 때 혹은 뭐 정부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해도 어떤 읽는 대상이 있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결국에는 어떤 거든지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그 글의 색깔이 어쨌든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 그 다음에 그 창업팀의 어떤 정체성이 분명하게 일단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은 글을 쓰면서 푸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충분히 고민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도 나도 일단 내가 그 로직에 맞게 설득이 돼야 되고 나를 설득을 해야 내가 먼저 납득이 돼야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납득할 수 있는 전체의 하나의 풀 스토리로 이걸 쓴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는 팩트도 있지만 포텐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실험을 해봤고 이 가설을 어떻게 검증을 했더니 우리 시장에서 이런 가능성을 봤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같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격적인 꼭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는 회사 소개예요. 그래서 회사 소개에서는 네,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간결하게 핵심 내용만 담은 한 줄 소개예요. 그래서 플레이스라고 오늘의 집이라는 서비스 아세요? 저는 이 서비스 너무 좋아하는데 보면 사진 속 인테리어를 현실화하는 새로운 방법.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사실 이런 오늘의 집 같은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테리어를 정말 그대로 우리 집에도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 줄 소개를 했고요. 전월세 방을 찾는 1, 2인 가구에게 고객 나왔죠.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없이 방을 구해주는 명확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뭔지 나왔죠. 그 다음에 부동산 서비스입니다. 우리 어떤 시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문장, 이건 조금 앞에 거보다 길긴 하지만 한 문장 안에도 얼마든지 표현할 만큼 고객과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과 시장, 그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제 문제정인데 전 여기를 너무너무 강조를 하고 싶어요. 여기를 너무너무 힘 줘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왜냐면 너무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간과되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페인 포인트가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이 스타트업의 존재의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막 돈을 써서 제발 써주세요가 아니라 페인 포인트를 명확하게 찌르고 있으면 솔루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제품을. 그래서 이 페인 포인트를 정말 명확하게 내가 아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2019년에 나온 자료인데 여기 이제 20가지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원인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는데 이 1위 한번 보실래요? 마켓이 필요 없는 제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패한 원인이. 그래서 정말 그 40%가 넘는 스타트업이 생고생을 해가지고 이걸 했는데 열심히 만들어서 내 인생을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마켓이 시장이 필요 없는 제품을 내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용하는 고객들이 겪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사이드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의 문제를 다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투 사이드 플랫폼이니까 양쪽의 문제를 다 발견을 해서 그 양쪽의 문제를 다 같이 해결을 해주는 솔루션을 찾은 건데 일반 사용자들은 인테리어를 뭐 많이 보긴 하는데 이걸 우리 집에 당장 적용 가능한 컨텐츠는 오히려 찾기가 힘들어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전문가들, 인테리어 하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막 네이버나 구글 키워드 검색 광고 열심히 하는데 인테리어라는 키워드는 비용도 비싼데 비해 가지고 고객들이 실제로 연결되는데 효율은 또 너무 떨어지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 양쪽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 솔루션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계속 드렸지만 문제 정의가 너무 중요한데 이 문제 정의에서 넘어온 솔루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용자 단의 문제가 있었고 전문가 단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단에는
인테리어를 간편하게 아름답게 바꾸는 요런 플랫폼을 통해서 요런 가치를 제공할 거고, 전문가들한테는 또 이제 더 좁혀진 타겟이 더 확실해진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니까 마케팅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솔루션을 양쪽에 다 제공하는, 그래서 투사이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양쪽의 문제를 파악하고 양쪽에다가 같이 솔루션을 제공을 해줄 때 이 양쪽이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걸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그래서 양쪽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이 문제 단계에서부터 진짜 깊게 고민하셔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문제에서부터 찾아낸 솔루션이 여러분이 되는 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만큼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깊이 본다는 건 그 시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 고객을 얼마나 이해했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거기에서 도출한 솔루션이 돼야 된다는 요거가 일단은 너무 중요한 토대예요. 그래서 고객인데요. 이 같은 얘기예요, 결국. 타겟 고객을 특히 초기면 초기일수록 정말 잘 쪼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객을 진짜 알려고 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나가서 고객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요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 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자료를 받으시면 한번 보시고요. 이제 시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그 질문도 주셨더라고요. 실물을 추정을 하는 게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바텀업 방식이 있어요. 탑다운은 말 그대로 이제 위에서부터 어떤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는 방식이고, 바텀업은 전체 시장 사이즈가 정해지면 이렇게 점점 이제 그거에서 뭐 몇 프로를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달성 가능한 시장이 얼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바텀업은 역으로 이제 우리가 초기에 확보 가능한 시장을 우리가 수치화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식인데, 두 가지를 다 쓰고요. 두 가지 다 쓰고 요걸 같이 묶어가지고 하는 게 일단은 좋다 하는 거. 그 뭐 이것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결국에는 이 숫자 자체보다 창업가가 어떤 가설을 세워서 이걸 시장 규모를 우리가 왜 이 시장으로 우리가 잡았고 왜 이렇게 추정을 했는가 하는 그 과정, 그 논리가 너무 중요한데, 쪽에는 리서치를 하실 때 뭐 이런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장 규모를 추정을 할 때 쓴다 하는 거.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 이제 목표로 하는 시장을 어디로 우리가 범위를 뒀고, 그중에서 우리 제품을 가지고 100% 점유 가능한 시장을 또 어디로 우리가 추산을 했고, 그중에서도 1, 2년 내에 확보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의 리소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시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거라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경쟁 분석인데, 그래서 이 경쟁자도 우리의 경쟁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하고 리모델링을 했는지, 그리고 공급자들은 기존에 어디까지 커버리지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어떤 시장을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인테리어 스타일링이라는 건 없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쪽은 기존에 전문가들만 하던 건데 일반인들도 거의 이제 뭐 준 전문가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들의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는 제공을 해주면서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그 기회를 보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을 해낸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제품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피칭을 할 때 뭔가 직접 시연을 그 자리에서 해보려고 하는데 꼭 그게 시연을 하려고 하면 그때 안 돼요. 꼭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상하게. 그래서 저희도 미팅 왔는데 막 이게 왜 안 되지?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그래서 꼭 데모 영상을 그냥 찍어가지고 녹화를 떠서 보여주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핵심 기능들을 캡처를 해가지고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장표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제품을 소개를 하고 나서 특히 투자 유치의 목적이다라고 할 때는 뭔가 시장에서 테스트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창업을 해서 이전에 성공 경험이 있어서 뭐 엑시트했던 경험이 있는 데여서 아이디어만 투자해 준다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사실 아이디어만 보고 투자한다는 잘 없어요. 그건 표나 그래프를 통해서 시각화해서 한눈에 딱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장표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건 경영진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숫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성장할 수도 있고 꺾이는 데도 분명히 나오겠죠.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꺾였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때 뭔가 뭘 학습을 해서 뭘 적용을 하고 뭘 변화를 줬더니 다시 올라갔나 하는 그런 위기 극복 능력도 특히 초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량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성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래서 이게 정말 실제 고객들의 반응이잖아요. 시장의 반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런 가설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을 했는데 소비자들은 어떤 것들을 얻고 싶어 했었다 하는 이런 피드백들이 들어가는 게 너무 수익 모델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수익 모델은 막 수익 모델 막막해요. 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수익 모델만 가지고 절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지금 우리가 고민한 이 모든 과정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인 거죠. 그래서 요 앞에 있었던 문제부터 솔루션, 제품의 특장점, 경쟁사, 그 다음에 뭐또 이런 성과 지표들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과금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그런 테스트를 과정을 거치면서 가격도 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거예요. 오늘의 집도 사실 오랫동안 수익 모델이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계속 이제 적자로 고생을 하다가 여기 같은 경우에도 커머스를 붙이는데 사실 기존의 컨텐츠 기반의 SNS를 하던 서비스가 커머스를 붙인다고 했을 때 이거 완전히 다른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사람만 많이 모이면 커머스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이 앞에서 쌓여있던 데이터와 유저들을 잘 분석을 하고 파트너들도 잘 보면서 어느 시기에 정말 이 커머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해서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 뭐 광고비라든지 이런 수수료 이런 것들 하는데 이제 제품 커머스 붙이고 하면서 그러면서 더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됐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사실 모두가 저렇게 전환을 하는데 성공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료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까 지금까지는 다 팩트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팩트랑 포텐셜을 같이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에서 이런 문제를 찾고 솔루션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가지고 이런 성과를 우리가 얻었어요. 근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더 해보고 싶어요. 이런 걸 해봤을 때 우리 이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성장 전략에서 이 자금 계획을 같이 합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매출이 어떻게 성장할 거다 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흔히 뭐 3년치, 5년치 이런 파이낸셜 프로젝션을 해본다고는 하는데 사실 투자자들은 믿지를 않아요. 이 숫자에 대해서는. 그냥 뭐 매출이 나오기 위해서는 고객이 얼마나 돼야 되고 그 고객이 늘어나면 객단가가 어떻게 늘어나게 될 거고 하는 그 안에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 모델도 우리가 이런 커머스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광고 모델이 또 붙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단계별로 밟아갈 때 BM이 붙고 성장할 때 변수들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같이 증가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하나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를 엑셀 시트에다가 넣어봤을 때 같이 이제 돌려서 나오는 그런 프로젝션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안에 로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에 이런. 그래서 창업자와 핵심 인력의 상세 프로필이 꼭 넣어주시고 뭐 이제 우린 학생인데 우린 뭐 쓸 경력이 별로 없는데요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멤버로 구성된 팀이고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넣어주시는 게 좋고